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요, 23일 봉화마을 묘역에서 엄수됐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어쨌든 그때 이후로 MB 정권은 급속히 수세에 몰리게 됐고, 검찰은 살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시작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이 당은 2003년 11월에 의원 47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4월 15일에 실시된 총선 때 가면 152석, 원내 과반 의석을 일거에 획득하는 그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오래가지 못하고요, 2016년에 넘어가면서부터 위기가 이제 닥치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 하반기에는 아주 심각해졌죠. 그리고 2017년 초부터 말이죠, 탈당 행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너도 나도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탈당해 나갔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누군지를 다 알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당에서 뛰어나갔죠. 그래서 계속 탈당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당에는 말하자면 빈 껍질만 남게 된 셈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해 8월에 결국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통합이고 합당이죠. 사실은 거기 흡수돼 간 거죠. 그런데 그 대통합민주신당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탈당해 간 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이었죠.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아마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말이죠, 이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같이 거기 가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한 게 아니고요,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보다 오히려 옛날의 동지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배신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큰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일의 추도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저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린다, 이러면서 끝이 없고 정말로 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말을 했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게 이 말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강자가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기다가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뜨끔할걸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2009년 5월 29일에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인 6월 2일에 한겨레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변호사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이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권 여사가 처음에 유학 비용 정도로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집 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을 알고 대통령이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 자녀들 집 사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나중에 정상문 전 비서관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이 탈진한 상태에서 거의 말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낙담케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친노, 친문 사람들, 당시의 검찰, 또 당시의 정권에 대해서 끝없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유난히 말이죠, 검찰에 대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 왜 이러겠습니까? 책임을 누구에겐가 다른 쪽에다 떠넘겨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짐짓, 더 화가 나는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직전에 대통령을 지낸 분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아닙니까?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긴 하되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의 죽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거든요.
물론 뭐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몰아갔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죠. 아니, 그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설마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요,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 여럿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이 목숨을 끊은 사람 여럿 있습니다. 안상영 전 부산시장, 이분은 2004년 2월 4일에요. 교도소에서 이 자신의 수의를 찢어가지고 그걸 목에 걸고 자살했습니다. 그해 4월 29일에는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역시 이제 그때는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이었죠. 그 한 해 앞인 2003년 8월 4일에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투신해서 역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부 책임이냐, 그게 어떻게 정권 책임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말하기로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왜 MB 정권에다가 따집니까? 그런 말이 되잖아요.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경우는 또 어땠습니까? 2004년 3월 11일 오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모욕적인, 조롱기 섞인 그런 힐난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차를 타고 가다 들었던 이 남 사장, 바로 한강 다리로 가서 거기서 투신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사 중에 자살한 그런 예가 이어졌습니다.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이 양반은 세월호 유족 등 그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2018년 12월 7일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려가죠. 자살했습니다. 조진래 전 의원, 이 사람은요, 또 역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에 자살했고요.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죽음은요, 똑같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그렇죠. 살아서는 보면 빈부라든지 또 지위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죽어서까지 무슨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리도 없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나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추도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의 경우도 한 번쯤은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